반갑습니다. 주식탄타 김프로입니다. 2017년 킴증권 실전 투자대회에서 수익률 158%로 4위에 입상한 바 있는 전업 투자자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주식 시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알려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먼저 지수의 추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장세의 추세는 변곡점입니다. 자, 변곡점이란 것은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해야 되는 시기로 이 21선의 이 중심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이 중심선 기울기를 보면은 이 완만해져 있죠. 예. 그러니까 방향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 예.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지수가 뭐 상승을 할 것이다.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예측을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의미가 없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장세입니다. 자, 시나리오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가 되겠죠. 예. 첫 번째는 전고점 돌파를 하는 장대 양봉이 더 나와서 추세가 뭐 상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자, 이 자리에서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음봉이 나와서 음봉이 다시 나온다면은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하락으로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향으로 전환돼서 다시 지수가 투매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추세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만약 상승 추세로 간다 그러면 기존처럼 이제 수급 주도주들이 다시 움직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기존에 강했던 수급 주도주들이 더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들이 수급이 들어와서 생성이 된다든지,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장세가 이제 상향 추세로 가게 되면은 수급 주도주가 다시 움직인다, 다시 강하게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도주들의 빨리 올라타는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반면 하향 추세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2주 전에도 하향 추세로 전환이 되었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하향 추세일 때는 일단 이전 저점이 깨지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우리는 노린다 그랬죠. 쌍바닥 자리가 온다 하더라도 추세가 하향이면은 일단 이 자리가 깨지는 거를 원칙으로 보는 게 맞아요. 물론 뭐 강하게 지지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깨지는 투매 자리를 노리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뭐 2주 전에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요때 하향 추세가 전환되면서 요 부분이죠. 이전 저점 얼마입니까? 저가가 726포인트. 이 자리를 깨는 투매 자리에서 분할로 들어갔다가 반등폭이 나올 때마다 분할로 다시 매도를 해라.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강조를 했었죠. 따라서 만약에 이제 하향으로 전환이 된다. 하향을 의미하는 음봉이 발생한다면 현재 보유 물량들은 잔량 매도로 날리는 게 낫겠죠. 하향으로 전환되는데 뭐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유 물량은 잔량 날리고 다시 투매 자리, 그러니까 이전 지지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 714포인트 이 자리를 깨지는 투매 자리를 노리는 게 낫다 되겠죠. 그러니까 700 초반선 뭐 아니면 700선이 깨지는 자리 이 자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 자리에서 강하게 지지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박스권이 형성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이 지지점이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깨지는 투매를 우리는 노린다 이 얘기입니다. 같은 방법이 되겠죠. 2주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다시 이전 깨지는 투매 자리 분할로 매수하고 또 반등폭이 나오면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 같은 방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지수 변곡점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는 수급 주도주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까지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종목들도 매주 제가 이제 주도 섹터나 수급 주도주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수급 주도주는 한번 생성되기도 힘들기 때문에 종목이 뭐 장세가 뭐 조금 변동을 한다고 해서 종목이 계속 바뀌는 게 아니에요. 쉽게 안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매주 제가 이제 같은 종목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이유예요. 쉽게 죽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뭐 조금 중복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종목들을 다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반도체 장비 올레드 관련주들 MC넥스 이 종목은 뭐 부품주들도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핸드폰 부품주들 반도체 뭐 올레드 핸드폰 부품주 이쪽 뭐 카메라 모드 관련주들 이쪽 얘네들이 지금 수급이 좋아요. MC넥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왔죠. 이 부분 기관 순매수 뭐 매일 거의 들어오고 있잖아요. 12억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수도 같이 들어왔죠. 이 종목이 지금 뭐 가장 좀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거래량이 뭐 크진 않고 거래대금이 크진 않은데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이고, 다만 이제 시총이 2,900억밖에 안 되죠. 그래서 뭐 기관이나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만약에 양매도로 나온다 그러면 좀 강하게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 부분만 좀 유의를 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파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 수급이 좀 강했죠. 외인 수급이 거의 최근에 하루도 안 빼고 들어왔다가 4월 5일날 요날만 이제 차익 매물이 또 나왔고 다시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예, 종고점을 이제 돌파하고 눌림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다시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다시 들어온 날에는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매 자리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BH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요때 이제 지수가 저점을 깨는 투매 자리에서 반등폭 준 거잖아요. 그죠? 종고점 부근까지 지금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자리까지는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뭐 음봉으로 하향 추세로 전환된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갖고 있으면 다 날려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반등폭이 다 나오고 이 자리에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다 날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AP 시스템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저점 한번 나왔고 지수가 이제 투매가 나왔을 때 그때 저점 이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예,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종고점 돌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하향으로 된다 그러면 이 자리를 하더라도 잔량분호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익 IPS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는 정고점 돌파를 또 했죠. 오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이런 종목은 다시 투매 자리 공략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새로 신고가를 경신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 눌림이 와도 매매가 이제 가능한 포인트죠. 이 자리 깨지는 자리까지 안 기다리고 이 자리에서만 들어가도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왜? 이 지금 강한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오늘. 그죠? 외국인이 220억, 기관이 200억, 둘이 합쳐서 4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오늘 하루 거의 8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관 외국인들이 400억 샀으면 50% 물량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이전 저점 깨지는 투매가 아니고 그냥 뭐 21,000원 부근 뭐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또 공략을 해도 반등폭 매매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네페스도 마찬가지고요. 삼청단 제약은 이제 투매 자리에서 반등폭이 좀 나왔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은 이제 지수 투매 나오면 잔량 다 던지고 이전 저점을 깨지는 자리에서부터 공략 가능하겠죠. 45,000원이 깨지는 자리 이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반등폭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바이로메드도 마찬가지네요. 이전 저점 깨져야 돼요. 한올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고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이전 저점 깨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깨져야 이렇게 반등이 조금씩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양매도여도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외국인들이 워낙 지금 많이 끌어올려 놨잖아요. 그쵸?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마이너스 2억밖에 안 돼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지지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관의 투매나 개인의 투매를 외국인들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종목이 뭐 마이너스 3% 이상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투매 자리에서 반등폭이 지금 이게 몇 프로입니까? 2%, 3% 정도의 반등폭은 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텔신라도 마찬가지 강해요. 이 종목. 예, 이 종목 제가 지금 매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냥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제가 또 얘기하겠죠. 그 다음 주에도 아마 또 얘기할 겁니다. 왜냐? 수급이 지금 계속 들어오면서 신고가 경신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골 매매로 눌림자리 올 때마다 공략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은 기관 매물이 많이 나왔죠. 그죠? 한국콜마도 양매도가 많이 나왔죠. 이 부분에서. 이런 종목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도수 빼는 겁니다. 투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근거 물량이 없기 때문에 포트에서 이제 지우는 겁니다. 안 하셔도 돼요. 이 종목은. 사드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중국 사드, 호텔신라 요거 하나만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종목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마저 보겠습니다. 아프리카TV 신고가 경신했죠. 효성도 이제 투매가 나오면 공략 가능한 거예요. 하나케미칼도 기술적 반등이 꽤 나온 모습입니다. 이 자리도 만약에 지수가 하향이다 그러면 전량 다 날려야 돼요. 그게 이제 나은 방법이에요. 예, 하향 장세에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NHN 엔터 이 종목도 이제 투매 자리 공략이 가능하겠죠. 이 종목은 기관이 주포입니다. 기관이 주포이기 때문에 지금 기관이 날린다 하더라도 투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후에 이렇게 반등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LG전자, 그 다음에 LG이노텍. 최근에 지금 LG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좋아요. LG이노텍,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 위메이드, 휠라코리아, 에코마케팅. 예, 에코마케팅 오늘 양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물량을 다 던진 게 아니죠. 예, 따라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투매 자리에서 공략 가능합니다. 다만 이 종목은 시총이 지금 4,500억이죠. 그 다음에 매일 그 일 단위 거래대금 보면 100억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제 기간이 뭐 20억, 30억 날려도 요렇게 오늘처럼 11% 빠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기간 외인 수급의 양 자체가 적은 종목들, 이런 종목은 투매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장보다는 아무래도 오후장, 1시 넘어서 오후장 이런 자리에 이제 투매가 나오면 뭐 요 자리에서는 어렵고 이런 자리에서부터는 저점 올 때마다 추매해도 반응폭 빠져나올 구간을 한 번은 줘요. 그리고 한국전력 이 종목도 지금 수급이 꽤 누적된 종목인데 산불 때문에 악재를 만나가지고 좀 이게 참 그렇게 빨리 종목 아닌데 어쨌든 기법대로 대응을 하면 돼요. 예. 저점 오면 추매하고 기술적 반응 나오면은 반대폭 매도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예.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점에서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쉽게 죽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금 계속 못 뚫기 때문에 뚫지 못하고 있죠. 그죠? 못 뚫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돌파가 안 된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전 저점 깨지는 자리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 종목은 투매가 훨씬 더 나와야 되겠죠.
다음에 한국우주,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지수 관련주도 이제 NH투자증권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왔죠. 네. 그리고 동진세미캠, 네, 이 종목도 수급이 좋아요. 기관 수급, 기관이 주포입니다. 마찬가지 네, 수급의 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투매 자리 온다면은 공략은 가능해요. 다만 이제 기관의 매도가 너무 세다 그러면은 5장을 공략하는 게 더 낫다 이 얘기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이제 새로 생성된 수급 주도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 최근에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위아도 마찬가지 전고점 돌파하는 양매수 강한 수급 들어왔죠. 그죠? 얼마입니까? 4월 5일 날 80억, 그 다음날 110억, 그 다음날 오늘 또 이게 지금 100억 가까이 들어왔죠.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지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이 자리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투매 자리 나올 때마다 사면은 반등폭 매매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기아차까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샘, 요 종목까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쭉 수급 주도주들은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누적된 수급주이기 때문에 지수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이 종목들도 같이 오히려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기관 외인 주포 물량이 더 들어온 것으로 보고 다시 눌리면 줄 때마다 공략 가능하겠죠. 예. 반면에 종목 돌파 못했다. 그러면은 이전 깨는 투자 자리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저도 이제 이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있고, 매매일지는 매일 이렇게 블로그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예, 올리고 있으니까 서로 이웃 신청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은 유튜브 구독 신청하시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같이 신청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아침에 동영상 서머리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